자, 이번에는 우리가 게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게임 문제의 유형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비기는 경우가 없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누군가는 이길 때 동시에 누군가 반드시 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지는 거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내가 가위를 내고 상대방이 주먹을 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기죠. 네.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은 상대방이 지는 것이고 상대방이 지는 것은 곧 내가 이기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게임 문제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잘 이용하면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아빠와 내가 가위바위보를 한다. 누구든지 이길 때는 스티커를 2개를 받고 질 때는 스티커를 1개를 내놓는다. 아마 스티커가 이렇게 막 쌓여 있나 봅니다. 어딘가에 쌓여 있고 서로 가위바위보를 한 결과를 가지고 한 장을 내거나 또는 2장을 가져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2개를 가져오고 질 때는 스티커를 자기 거에서 하나를 내놓는다. 가위바위보를 10번을 했습니다. 10번 했는데 아빠는 처음보다 스티커가 2개 늘었습니다. 아빠와 내가 이긴 횟수는 각각 몇 번일까요? 단 비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긴 횟수를 어떻게 할까요? X라고 놓을까요? 네. 내가 이긴 횟수를 Y라고 놓아봅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10번 하면 이기는 횟수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항상 이기죠. 비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빠와 이긴 횟수와 내가 이긴 횟수는 서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를 더하면 전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 10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정식입니다. 비기는 경우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항상 이기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번 하면 2사람의 이긴 횟수를 모두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아빠는 처음보다 스티커가 2개가 늘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방정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빠는 10번 이렇게 할 동안 아빠가 받은 스티커의 합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이기는 만큼은 즉 받은 스티커의 수에서 내놓는 스티커의 수를 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10번 했더니 2개가 늘어난 거죠. 플러스 2가 된 거죠. 받은 스티커에서 내놓는 걸 뺐더니 2가 늘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빠가 받은 스티커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빠는 몇 번 이겼나요? X번 이겼죠. 그러면 이길 때마다 2개를 받죠. 그러면 받은 스티커는 몇 개입니까? 2X입니다. 진 횟수는 얼마인가요? 진 횟수. 이거가 이제 결국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텐데요. 아빠가 진 횟수는 결국 내가 이긴 횟수입니다. Y입니다. Y번 진 거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한 개씩 내놔야 되니까 마이너스 Y가 결국은 내놓은 스티커의 개수는 Y개죠. 그러면 둘의 차이를 내봤더니 2가 되더라. 이게 두 번째 방정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x 더하기 y는 10. 둘의 이긴 횟수는 10번이고 아빠의 받아온 스티커에서 내놓은 스티커의 개수를 뺐더니 2개더라. 어떻습니까? 2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x는 12, x는 4. 그럼 y는 몇입니까? y는 6이겠죠. 아빠는 4번 이기고 내가 6번을 이긴 겁니다. 검산을 해볼까요? 아빠가 4번 이기면 받은 스티커는 4 곱하기 2겠죠. 그리고 10번 중에 4번 이겼으면 6번을 졌다는 얘기죠. 그쵸? 여기서 6번을 빼면 8 빼기 6은 2.
맞습니다. 결국은 아빠는 처음보다 스티커가 2개가 늘어난 게 맞습니다. 네. 아빠가 진 횟수, 아빠가 이긴 횟수를 x라고 하면 아빠가 진 횟수는 내가 이긴 횟수다. 결국 이거를 방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게임 문제에서는 누군가 이기면 반드시 누군가 진다. 그러면 내가 진 횟수는 상대방이 이긴 횟수다. 내가 진 횟수는 상대방이 이긴 횟수다라는 거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게임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진 횟수를 y라고 놓을 수도 있겠지만 진 횟수를 10-x라고 놓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나요? 그러면 2x 빼기 진 횟수가 10-x더라. 근데 이게 2더라. 예, 그렇게 되면 그냥 방정식이 그냥 1차 방정식이 돼버리죠. 네, 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 그러면 2x 빼기 10 더하기 x는 2, 3x는 12, 결국 x는 4.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네요. 다음 계속해서 개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아빠와 내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길 때는 스티커를 2개 받고 질 때는 스티커를 1개 내놓습니다. 이것도 똑같네요. 네. 이렇게 스티커가 쭉 있는데 질 때는 1개를 내놓고 이길 때는 2개를 가져옵니다. 최종적으로 나는 스티커가 2개 늘었고 아빠는 5개 늘었다.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는? 이라고 물어봤네요.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를 물어봤네요. 네. 조금 전 문제에서는 아빠가 이긴 횟수와 내가 이긴 횟수를 물어봤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를 x라고 넣어볼까요? 예.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는 아빠가 이긴 횟수와 내가 이긴 횟수입니다.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를 x라고 놓으면 아빠가 이긴 횟수를 y라고 놔볼까요? 네, 아빠가 이긴 횟수는 y라고. 그럼 내가 이긴 횟수는 얼마입니까? 네, 전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 x에서 y를 뺀 만큼이 되겠죠. x 빼기 y. 네, 이렇게 변수를 놓고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횟수는 x고 아빠가 이긴 횟수가 y.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는 스티커가 2개 늘었고 내가 스티커가 늘어난 개수를 먼저 방정식으로 세워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긴 횟수는 x-y니까 이길 때마다 2개를 가져오죠. x-y개를 가져오고 진 만큼은 얼마입니까? 아빠가 이긴 횟수인 거죠. 진 만큼은 1개씩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얼마입니까? 플러스 2더라. 이게 첫 번째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 방정식은 아빠는 5개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y번 이겼으니까 2y 빼기 진 횟수는 얼마입니까? 내가 이긴 횟수만큼 진 거죠. 그러면 x-y 했더니 5가 늘었더라. 예. 그럼 1번과 2번을 풀면 결국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나요? 1번을 정리해 볼까요? 자, 1번 정리하면 2x 빼기 2y가 마이너스 y가 2입니다. 2x 마이너스 3y가 2네요. 자, 이게 1번이고 2번식도 좀 정리를 할까요? 2y 빼기 x 더하기 y가 5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y가 5입니다. 2번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y가 5. 자, 둘을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는 7. 오, 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x는 7. 네.
어디에다 넣을까요? 2번식에 넣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7 더하기 3y가 5니까 넘어가면 3y가 12. 결국 y는 얼마입니까? 3, 4. 네, y는 4. 예, 그러면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 즉 x니까 답은 전체 7번. 전체 네,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는 7번이고 그 중에 아빠가 이긴 횟수 y는 아빠는 4번 이겼고요. 4번 이겼고 네, 나는 3번 이겼겠죠. 네, 나머지는 내가 이긴 거니까. 이렇게도 문제가 풀리고요. 자, 저희가 좀 다르게 변수를 놓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아빠가 이긴 횟수를 x로 놓고 내가 이긴 횟수를 y로 놓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로 하는 수는 당연히 x 더하기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스티커를 2개가 늘었다고 하니까 나는 y번 이겼죠. 그러면 이 y를 스티커를 가져왔고 진 것은 아빠가 이긴 횟수니까 2y-x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나는 2개가 늘었습니다. 이게 1번식이 되고요. 두 번째 식은 아빠는 5개 늘었다. 아빠가 이긴 횟수는 x니까 이 x만큼 가져오겠죠. 그리고 내가 이긴 횟수만큼 적겠죠. 네, 마이너스 y만큼 스티커를 내놓습니다. 했더니 플러스 5가 되더라. 어떻습니까? 훨씬 문제를 조금 풀기가 더 쉬워지네요. 네. 그러면 1번식 서로 이제 절대값은 다르니까 1번식에 1 곱해서 더할까요? 그러면 1번식에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y는 4가 되겠죠. 2번식은 2x 빼기 y는 5. 2를 더해주면 되겠죠. 네, 3y는 9, y는 3. 즉, 여기서의 y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긴 횟수죠. 그리고 x를 구해볼까요? 네, 1번식에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x가 2니까 6 마이너스 x가 2니까 x는 결국 4가 되겠죠. 예. 그러면 아빠가 이긴 횟수는 4번, 내가 이긴 횟수는 3번. 네. 둘을 모두 더한 가위바위보를 한 전체 횟수는 결국 3 더하기 4가 될 테니까 7. 그래서 7번이다 라고 똑같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연립방정식의 지금 우리가 차이를 보면 결국 변수를 무엇으로 낳느냐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대부분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다르게 미지수를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이 방법보다는 B가 조금 더 쉽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지만 A로 해도 괜찮고 B로 해도 괜찮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놓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